먼저 가슴 단면과 대흉근의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그 갈비뼈 앞쪽으로 소흉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그거보다 앞에는 대흉근, 그리고 그 앞쪽에는 유선조직, 유관,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대흉근 그림을 보시면 유두를 기준으로 외측에는 상완골의 위쪽에서 시작을 하고 안쪽으로는 쇄골과 흉골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늑골에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삽입 위치는 자세하게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으나 크게는 유선하와 근육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선하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대흉근을 건드리지 않고 대흉근과 유선 조직 안으로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근육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육하는 유선 조직 아래 보형물을 바로 넣지 않고 대흉근을 박리해 주어서 소흉근과 대흉근 사이에 보형물을 위치시키는 방법입니다. 위치별 장단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면 유선하, 근육하, 듀얼 플레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유선하를 보시면 유선 조직과 대흉근 사이를 박리하여 보형물을 넣는 방법입니다. 유선 조직과 대흉근 사이에는 혈관이 많지 않고 쉽게 박리가 되기 때문에 수술 시 출혈이 거의 없고 수술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자연스럽고 수술 후 통증도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유선하로 수술했을 경우에는 피부가 얇을 경우에는 보형물의 윤곽이 외견상 보인다거나 또는 쉽게 만져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과 유관의 상재균으로 인한 구형 구축이 비교적 많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유선하로 수술하면 좋을지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피부 두께가 적당하고 직업적으로나 또는 취미로 가슴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근육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육하는 근육의 기시부를 자르지 않고 늑골과 대흉근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보형물을 넣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유선하에 비해 구형 구축이 적게 생기고, 두 번째, 근육을 경계로 유선과 보형물이 명확하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수술 후에 유방을 검진할 시에 진단과 시술에 편리함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근육은 피부에 비해서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큰 사이즈를 넣기가 힘들고 아래 가슴의 확장이 제한적이어서 모양이 유선하에 비해 덜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보형물을 대흉근 아래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에 대흉근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형물이 위쪽이나 외측으로 이동하거나 보형물의 위치에 따라서 가슴 밑선 레벨이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슴 밑선 모양이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도 종종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근육하는 단점이 비교적 많은 방법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용해야 되는데요. 주로는 가슴의 피부 두께가 극히 얇은 분은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얇다는 것의 기준은 저희가 이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피부를 잡아서 두께를 측정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보형물의 위쪽에 해당하는 윗가슴 쪽에는 보통 두께가 2cm 이하일 경우, 그 다음에 가슴 밑선일 경우에는 잡아봤을 때 0.5cm 이하일 경우에는 피부가 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근육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보형물이 만져지거나 하는 일이 없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듀얼 플레인 방법인데요. 같은 말로는 이중평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듀얼 플레인 방법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흉근의 늑골 쪽 기시부를 잘라서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고 수술 후에 대흉근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근육하의 장점과 유선하의 각각의 장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하의 장점인 보형물이 덜 만져지고 구형 구축이 적다는 점, 유선하의 장점인 근육하에 비해 모양이 자연스럽고 보형물의 크기와 위치의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듀얼 플레이는 종류가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근육의 덮임 정도를 조절하여 가슴 모양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좌우 유두의 높이가 다르다든지 관상형 유방이라고 해서 가슴 흉곽의 너비에 비해 폭이 굉장히 좁게 올라오는 비정상적인 모양을 가진 가슴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그 유선하에 비해서는 회복 기간이 일반적으로 조금 길다고 되어 있고 가슴 모양이 잡히는데 시간이 약간 더 걸린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얇을 경우에는 그 근육이 덮어주지 않는 밑선 주변 또는 외측부에는 보형물이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수술 시에 출혈이나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를 확인하면서 잘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의 숙련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직업적인 원인 또는 피부가 굉장히 얇다든지 하는 신체적인 특이점이 없는 대부분의 여성들에서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이 듀얼 플레인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타입은 1, 2, 3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입 1은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슴 밑선을 따라서 대흉근이 갈비뼈와 붙은 자리를 잘라주고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형물의 대부분이 우측 그림처럼 근육 하에 위치하고 아주 아래쪽의 일부는 유선 하에 위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타입 2는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슴 밑선을 따라 대흉근이 갈비뼈와 붙은 부위를 잘라주고 유륜 레벨까지 유선 조직과 대흉근 사이를 방리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우측처럼 근육이 위쪽으로 약간 당겨 올라가서 결국에는 근육하와 유선하의 비율이 반반 정도, 보형물의 위쪽은 근육하, 보형물의 아래쪽 반은 유선하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저희가 그랜듈라 토시스라고 부르는 처진 가슴, 이 가슴 밑선에 비해서 아래쪽 가슴이 더 낮은 레벨로 떨어져 있는 처진 가슴의 경우에 이 방법을 적용하면 가슴 위쪽보다 아래쪽 확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처진 것이 효과적으로 교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타입 3를 보시면 가슴 밑선을 따라 대흉근이 갈비뼈와 붙은 부분을 잘라주고 유륜 레벨보다 더 높이 유선 조직과 대흉근 사이를 방리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측 그림처럼 보형물의 위쪽 3분의 1 정도 근육 하에 위치하게 되고 보형물의 아래쪽 3분의 2 정도는 대부분이 유선 하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극단적으로 아래쪽 가슴을 확장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앞서 잠깐 나왔던 관상형 유방 또는 그림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유두와 가슴 밑선 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을 경우에 이 방법을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아랫가슴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보형물 삽입 위치별 장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선하 또는 근육하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듀얼 플레인으로 수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듀얼 플레인으로 수술을 하더라도 좋은 수술 결과를 위해서는 타입 1, 2, 3를 잘 선택해서 수술해야 합니다. 필요시에는 오른쪽과 왼쪽 가슴을 서로 다른 타입으로 수술해야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형물 삽입 위치와 그에 따른 장단점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